우리가 매일 사는 물건들 있잖아요. 그 가격표 뒤에 사실은 아주 주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? 오늘은 좀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정부 문서를 샅샅이 뜯어보려고 합니다. 왜냐면요. 바로 이 숫자들 속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거든요. 자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우리가 어제 주문한 그 택배 상자 하나, 아니면 저기 공사 현장에서 보는 거대한 철강 덩어리 하나, 이런 것들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그 진짜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?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가 뭐냐? 바로 이겁니다.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5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. 이름은 좀 어렵죠? 괜찮습니다. 이 문서가 어떻게 전체 운송시장의 게임의 룰을 확 바꾸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. 먼저 안전운송원가. 이게 대체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. 그 다음엔 두 가지 핵심 분야. 그러니까 산업의 핏줄인 철강 운송이랑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일반 화물,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숫자들 뒤에 숨은 이야기는 뭔지,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에선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까지 딱 짚어보면 하고 전체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. 자,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? 자, 첫 번째 순서입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.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게 될 이 핵심 단어, 안전운송 원가, 이게 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? 이게 뭐냐면요. 아주 쉽게 말해서 화물차 기사님이 트럭 한 대를 운행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 있잖아요. 그걸 정부가 직접 다 계산해서 공식적으로 이 정도는 듭니다 하고 발표하는 거예요.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죠. 근데 이걸 왜 할까요? 바로 기사님들이 너무 무리해서 일하거나 과속하는 걸 막고 또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니는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자는 그런 약속 같은 겁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기준이 1년 내내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. 딱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. 바로 2025년 10월 1일부터 그 해 연말인 12월 31일까지. 딱 이 석 달 동안 맺는 모든 운송 계약에 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?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부터는 진짜 숫자를 마주할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 산업의 뼈대를 책임지는 정말 거대한 철강 운송 트럭이에요. 과연 이 어마어마한 트럭을 움직이는 데는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들까요?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철강 운송 트럭 한 대를 한 달 굴리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728만 2,702원입니다. 와,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. 아니, 대체 뭐가 어떻게 들길래 이 돈이 나오는 건지 바로 다음 장에서 그 속을 한번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. 비용이 딱 두 종류로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. 차를 그냥 세워만 둬도 나가는 돈, 이른바 고정비가 약 296만 원, 그리고 운행을 하면 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변동비가 약 432만 원. 이 두 개를 합쳐서 저 금액이 나온 거죠. 그리고 이 계산의 기준이 된 기사님의 운행 기록을 보면요. 한 달에 21.5일을 일하고 무려 7,769km를 달립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부산을 거의 10번 왕복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리예요. 자, 그럼 이번에는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한 트럭들 얘기를 해볼까요? 고속도로에서도 보고 우리 동네 골목에서도 흔히 마주치는 바로 그 일반 화물차들 말이에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메시지가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보이죠. 트럭이 커지면 비용도 당연히 늘겠지가 아니라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. 보세요. 우리가 흔히 보는 작은 1톤 트럭의 월 비용이 약 170만 원인데 저기 제일 큰 25톤 트럭은 무려 715만 원이 넘어요. 400원 넘게 차이가 나는 정말 엄청난 격차죠. 이게 바로 방금 보신 그래프의 실제 숫자들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할 패턴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 1톤짜리 작은 트럭이든 25톤짜리 거대한 트럭이든 모든 트럭에서 운행할수록 늘어나는 변동비가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고정비보다 항상 더 크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
결국 트럭은 달려야 돈을 버는 구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달리면 달릴수록 돈도 더 많이 쓴다는 거죠. 자,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고정비, 변동비 이 얘기를 했잖아요. 이 두 가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전체 비용 구조가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. 지금부터 이 두 녀석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게 그 정부 문서에 들어있는 실제 원가 계상표 원본입니다. 보면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죠? 하지만 정부는 이 모든 복잡한 지출을 딱 두 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았어요. 그게 바로 고정비 그리고 변동비입니다. 핵심은 딱 이거예요. 고정비는 말 그대로 차를 주차장에 세워만 둬도 꼬박꼬박 나가는 돈. 그러니까 트럭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반면에 변동비는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릴 때 발생하는, 즉 트럭을 운영하는 비용인 거죠.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. 그럼 고정비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? 생각해 보세요. 트럭을 차고에 그냥 세워만 둬도 매달 내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들, 차량 할부금, 보험료, 세금, 이건 뭐 기본이죠. 거기다가 주차비, 통신비, 각종 협회비까지. 말 그대로 운전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내야 하는 돈들입니다. 반면에 변동비는 시동을 딱 거는 그 순간부터 발생하는 비용들이에요.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? 그렇죠. 바로 기름값, 그리고 톨게이트비, 그리고 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닳는 타이어,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는 엔진오일 같은 온갖 소모품 비용이 전부 이 변동비에 들어가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에요. 우리가 지금까지 본 숫자들은요, 사실 기본값에 불과합니다. 실제 현장에서는 여기에 뭔가를 더하고 빼는 아주 중요한 세부 규칙들이 있어요. 이 디테일, 이 깨알 같은 글씨를 모르면 전체 그림을 놓치게 되는 거죠.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. 별표 5개짜리예요. 정부가 발표한 이 금액이 최종 운임이 아니라는 겁니다. 왜냐? 여기에는 부가가치세, 즉 VAT랑 주선 수수료, 그러니까 일종의 중개 수수료가 쏙 빠져 있어요. 그래서 실제 최종 운임은 발표된 금액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더해서 계산해야만 진짜 가격이 나옵니다.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협상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그냥 짐이 아니라 신선식품을 옮겨야 해서 냉동탑차가 필요하다? 그럼 당연히 그 특수 장비 비용이 추가되겠죠. 또 운임을 바로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음으로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다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변동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정부는 이 모든 계산을 할 때 기준 유가를 정해놨어요. 경유 1리터는 1,524.4원이다. 이렇게요. 자, 그럼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실제 주요소 기름값이 이거보다 비싸지면 어떻게 될까요? 그쵸. 당연히 기사님의 실제 비용 부담은 발표된 것보다 더 늘어나는 셈이죠. 자,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오늘 우리가 본 이 복잡해 보이는 숫자들,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는 본질은 결국 딱 하나입니다. 화물 기사님들이 실제로 얼마를 쓰는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화주와 기사님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의 기준선, 일종의 최소한의 약속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. 이렇게 트럭 한 대를 움직이는 진짜 비용을 알게 된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.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이 모든 비용들, 과연 돌고 돌아서 최종적으로는 누가 지불하게 되는 걸까요? 이게 기업의 부담으로 끝날까요? 아니면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그 가격표 안에 전부 녹아 들어가 있는 걸까요?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